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여러분 투자자 동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세 개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사면 시장이 오를까요? 200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25년의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가장 높은 확률로 지수를 올려놓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코스피는 63% 그리고 코스닥은 65%의 확률로 상승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엔 영향력이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존재감이 다소 미미해집니다. 개인은 이 반대 지표로 쓰인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설명해주는 데이터입니다. 결국 한국 시장의 핵심 키는 외국인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5월 들어서 어제까지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비용이 걱정되겠죠. 코스피는 4조 9천억 원의 순매수세 어제까지 외국인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지수는 12% 넘게 올랐고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도 일부 느낄 수 있는 레벨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게 맞다면 외국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한국 시장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 미련 말고 떠나자. 또 다른 선택지는 한국 시장이 아직 좋아 보이니 떠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을 찾자. 네, 오늘 외국인은 이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보다는 덜 오른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닥 지수 주도력을 보일 때는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AI 관련 업종에 대한 글로벌 관심 확대 이런 이유들이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이벤트는 하루 이틀을 움직이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은 이 다음 사이클 전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과연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JP모건은 최근 리포트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다음 트렌드 아웃퍼포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한번 이 트렌드가 시작되면 평균적으로는 7년, 그리고 지수는 약 100%의 초과 성과가 이어지는데 지금 한국이 그 출발선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인도, 대만 등의 사례를 보면 한번 경제 회복이나 구조 전환의 흐름이 시작되면 평균 7년 내내 지속적인 초과 수익이 가능했던 폭발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에 인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거나 경제 정상화나 구조적 회복 국면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현재 정책 드라이브와 구조 개혁의 힘이 한국 증시를 그 아웃퍼포머 사이클로 진입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이익 회복, 정책 연속성, 글로벌 유동성 이 세 가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바로 그 7년 트렌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시선은 지금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은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요. 코스피 목표치를 3,200선 베이스 케이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핵심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 경기 순환적 회복 흐름. 두 번째, 메모리 업황 반등. 세 번째, 정책 기반의 리레이팅 기대감. 특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혁에 따른 기업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선호 업종은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금융, 방산, 지주사, 화학, 소비재, 한류 쪽 이쪽을 꼽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정책 변화와 자본시장 및 무역 정책의 투자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인덱스 자료를 냈는데요. 이들은 정책과 외교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은 시장과 투자자들의 주요 주목 대상이라고 하면서 외교 정책 변화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새 정부는 실용 외교 및 균형 전략을 취한다고 천명했죠. 이러한 외교 기조 전환은 수출주, 소비재, 관광업 등 대외 민간 업종에는 호재로 또 단기적으로는 방산주에는 숨고르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2,900선에서 3,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죠.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상향 조정의 근거는 IB 리포트들 거의 지금 비슷하게 꼽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 반도체, AI, 로봇, 전력, 에너지 인프라, 방산, 고배당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핵심 수혜주 7선을 새롭게 골드만삭스가 또 제시를 했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또 새롭게 주목을 하면서 소비 수혜주로 쿠팡을 꼽았고요. K컬처 산업 육성 수혜주로 하이브,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은행주는 조금 전에 악재 요인이 새롭게 올라와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5월 중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 경고성 발언을 강화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의지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은행의 대출 자산 성장 기대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